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2023년 마지막 아이템이네요. 이 2023년 마지막 아이템은요, 제가 지난 아덱스에서 공개된 현대로템의 새로운 컨셉의 장갑차 NV를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이게 아직 정식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New Vehicle, 그래서 줄여서 NV라고 당분간 호칭을 하게 되는데요. 아덱스 현장에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NV는 차량용 장갑차로 굉장히 커다란 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차체가 크다는 레드백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었는데, 이 제조업체가 이 차량을 만든 이유와 과정이 매우 독특해서 오늘 연말 특집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 NV 차량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그럼 연말 특집 샤르 군사연구소 무기고 시작하겠습니다. NV 개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제가 개발자와 직접 장시간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교적 단시간 안에 이 실물 차량이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업체는요, 이 차량용 장갑차의 추세가 방어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무장을 탑재한다는 점에서 착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술들을 먼저 스터디를 하자는 차원에서 자체적인 투자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업체 주도적인 투자죠. 즉 국가 과자가 없이 자체적으로 업체 주도 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개발 요구사항이나 이런 목표 성능들도요, 업체가 스스로 정해서 먼저 시작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올렸지만 이제 무기 개발에 있어서 업체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국가에서 과제를 받아서 하게 되면 이게 사실 한 발 늦을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왜냐? 우리나라 군 상층부 계신 분들, 좀 높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굉장히 송구한데 현대전의 기술적 이해도가 결코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따라서 정부나 군의 과제만 받아서 무기 체계 개발을 진행하다가는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참고가 된 차량들이 있겠죠? 네, 일단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30톤급 차량용 장갑차들을 전부 면밀하게 살펴봤다고 하네요. 미 해병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트라이커 계열의 ACV,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테렉스 등이 참고점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군은요, 유독 장갑차의 수상 추진 능력을 항상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하천이 많은 지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톤급 차량용 장갑차 중에 수상 주행 능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차량들을 먼저 봤고요. 이외에 이스라엘의 에이탄, 독일의 박서, 투르키의 아르마, 그리고 핀란드의 파트리아 등도 연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즉, 적어도 이들과 동급 이상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한 거죠. 특히 방어력이 제1순위였다고 합니다. 방어력이 1순위였다고요? 네, 우리는 보통 장갑차나 전차를 고려할 때 공격력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포는 몇 밀이고 대전차 미사일이 있고 없고 등등등등 막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요, 공격력 무기의 발달보다 방어력의 발전이 꼭 한 발씩 뒤처져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보병용 대전차 무기가 너무나 흔해진 세상이죠. 따라서 최근 전차나 장갑차를 비롯한 모든 기갑 차량의 가장 주안점은 바로 방어력 향상입니다. 이 NV는요, 나토 기준 레벨 4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기갑 차량의 방어력은 나토 기준, 우리가 보통 이게 스타나그라고 하는데, 이게 스탠다라이제이션 어그리먼트라는 뜻이에요. 이 스타나그로 많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레벨 1은 30m 거리에서 일반적인 5.56mm와 7.62mm 탄환을 방어하는 수준, 레벨 2는 30m 거리에서 7.62mm 철갑탄을 방어하는 수준, 그리고 레벨 3는요, 30m 거리에서 7.62mm 경심 혹은 텅스텐심 철갑탄을 방어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NV가 보유한 레벨 4는요, 200m 거리에서 14.5mm 철갑탄을 방어하는 수준입니다. 하부질의 방어력 역시 레벨 4 수준으로요, TNT 10kg의 폭발력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레퍼런스였던 각종 차량용 장갑차와 동일한 방어력 수준입니다. 그리고요, 필요에 따라 추가 장갑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정도 차량용 장갑차의 출력이 한 700마력 정도 내외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추가 장갑은 차량용 장갑차의 장점인 높은 기동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APC인가요? IFV인가요? 네, APC는 Armored Personnel Carrier로요. 병력 수송 장갑차를 뜻하고요. 대표적으로 M113이 있죠. IFV는 Infantry Fighting Vehicle로요. 보병 전투차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브래들리나 BMP 시리즈 등이 있죠. MV는요, 이 두 가지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APC로 쓸 경우 포탑은 12.7mm의 간단한 포탑만 올라갈 수 있고요. IFV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30에서 40mm의 강력한 기관 포탑뿐만 아니라 105mm 이상의 저반동포를 탑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통신 장비를 탑재한 지휘 차량이나 이동용 레이더를 탑재한 차량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즉, MV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바리에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업체는요, 일단 이 모든 요소를 소화할 수 있는 준수한 플랫폼 확보가 최우선이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One Source Multi Use라는 뜻이죠.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40mm 이상의 중기관포가 탑재되면요, 일단 수상주행은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한답니다. 결국은 중량과 수행주행 능력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출형을 고려하면요, 바이어가 원하지 않으면 수상주행 능력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바이어가 원하는 옵션을 오픈마켓에서 구매해서 체계 통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즉, 수출형의 경우 레드백과 마찬가지로 굳이 국산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자면요, 사실 차량의 외형만 보면 우리 군은 이미 비슷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륜형 장갑차 K806과 8륜 장갑차 K808이죠.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K806을 APC로 그리고 K808을 IFV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IFV로 분류된 K808은요, 중량이 17.5톤의 420마력 엔진을 탑재하고 40mm K4 고속 유탄 기관총 혹은 12.7mm K6 중기관총 한정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IFV라고요. 진짜 이 K806이나 K808 시리즈는요, 우리 군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 IFV 같은 경우에 808 같은 경우 방금 제가 무장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정도 무장은요, 세계 차량용 장갑차의 추세와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스펙의 차량용 장갑차를 IFV로 사용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그럼 개발사항의 난점도 있었을까요? 네, 가장 난점이 중량 관리 측면이었다고 하네요. 현재도 시제 차량은요, 아직 최적화된 모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업체 측은 차량을 완성하는 거에 집중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중량을 절감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쾌적한 실내 공간 측면도 많이 생각했는데요. 차체의 최고를 높이는 것은요, 방어적인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차폭이 넓어지는 쪽을 선택했죠. 그런데요, 이게 국내의 경우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아덱스에서 최초 공개된 후에 NV는 해외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나 군 관계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는요, 이 차량이 너무 크다는 인식이 좀 있다고 합니다. 30톤급 차량용 장갑차의 세계적 트렌드와는 별도로 국내 작전 환경은 산악지형의 좁은 이동로가 꽤 많이 존재해요. 따라서 차체 크기는 업체에게도 여전히 도전 과제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실내도 쾌적해야 하고 방어력도 높아야 되고 수상주행도 가능해야 하는데 차체가 여기서 또 작아져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충되는 걸 어떻게 이 업체가 해결하느냐가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난제는 역시나 파워팩이었습니다. 현재 MV는요, 700마력급 독일제 파워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 시제 차량이라 검증된 독일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변속기 말고 기본적인 패키징은 업체 측에서 직접 했는데요. 문제는 700마력급의 차량에서 쓸 수 있는 엔진 변속기입니다. 이런 엔진 변속기가 아직 국내에 없다고 하네요. 또한 전차와는 달리 차량용 장갑차는요, 국내의 경우 방산 물량만을 가지고 엔진을 새로 개발하는 것은 경제성이 안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궤도형하고 차량형은요,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또 그래서
국산 파워팩을 쓰는 쪽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지만 쉽게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사실 아닙니다. 결국은 차량형의 경우 상용 엔진과 어느 정도 연결점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 엔진을 개조를 하는 편이 사실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기존에 있는 장갑 차량이나 대형 차량용 엔진의 파워를 올리는 방식은요, 확실히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국내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엔진 중에서 차량으로 쓸 수 있는 엔진을 찾으면서 이를 국산화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이 될 듯합니다. 역시 아직까지 우리 방산의 발목을 잡는 것은 항공기가 됐던 차량이 됐던 엔진이네요. 저 궤도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이 앞으로 차량형이 궤도형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건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사실 시가전이 많은 현대전에서요, 차량용 장갑차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포장도로에서의 활용성은 압도적이죠, 이 차량형이. 반면 궤도형보다는 험지 주행 능력이 좀 약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 설계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8륜형 즉 8x8 정도면요 험지 주파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물론 운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대요. 예를 들어서요, 8축을 전부 자동으로 제어하고 각 타이어의 공기압 조절을 하면서 가면 기본적으로 궤도가 가는 길을 차량형도 거진다 갈 수 있다고 이 개발자분은 확신했습니다. 이미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요, 물리적 방어력 면에 있어서 궤도형이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궤도형이 감당하는 중력이 더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갑을 더 두껍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궤도형은요, 확실히 기동성이 떨어지고 시가전에선 불리해요. 또한 요즘 차량용 장갑차의 방어력도 날로 향상되고 있고요. 타이어도 중기관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공격력을 더 높이고 방어력을 더 높이겠다고 하면 궤도형으로 가야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방어력을 가지면서 빠른 기동력에 주안점을 둔다면 차량형이 적합합니다. 우리 K21이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요. 사실 K21은 사실 그 하천 도하 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뭐 K21 얘기는 여기서 많이 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개발을 주도하신 엔지니어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개발자 주도로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 차량이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된 것 자체가 무척 가슴 벅차고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네요. 차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엔지니어의 생각이 온전히 녹아들 수 있는 차량을 완성하게끔 업체가 적절한 지원을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업체 주도로 무기체계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오히려 트렌드를 리딩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죠. 군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혹은 달리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업체의 시도를 반겨주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아직은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왜 업체는 이런 장비를 만들까요? 그것은요, 결국 우리 군이 보다 우수한 물건을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을 통해 우리 무기체계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거니와 군의 헤드쿼터에서 계신 분들은요, 좀 더 현대전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좀 힘들다면 이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 마지막 방송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년엔요, 저희 샤렐 군사연구소 일동은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